우리 앞에 야구 취재 51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불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불펜의 안승호입니다. 자, 야구 팬들 진짜 오래 기다리셨어요. 근데 드디어 야구가 새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개막에 앞서 사실 야구가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스프링 캠프가 곧 출발하게 됩니다. 2026 시즌을 만들어가 스프링 캠프 이제 세 군데로 나눠지죠. 이제 미국, 호주, 그리고 일본에서까지 다양화되고 있어요. 네, 출발은 뭐 호주랑 대만 쪽에서 시작을 하고 뭐 미국 본토로 가는 나라 또 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는 이제 뭐 미국에 계속 있는 팀, NC 같은 팀도 있지만 미야자키나 오키나와로 나뉘어서 이제 2차 캠프를 진행하게 되죠. 실전 모드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사실 주말이 지나면 모든 구단이 캠프지로 떠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캠프 출발일은 겨우내 프런트의 시간에서 현장의 시간으로 바뀌는 전환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모든 팀의 전력이 세팅 완료되는 실제로 뭐 어제죠. 네. 기아가 그 불펜 3명 FA 시장에 남아있던 조상우 그리고 김범수 홍건희까지 모두 잡았어요. 싹쓸이 쇼핑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또 필리핀에서 저 홀로 개인 훈련 중인 손아섭 선수를 제외하면은 FA 선수들도 거의 뭐 동지를 찾았고요. 네. 이제는 사실은 팀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죠. 그렇죠. 이제 세팅은 끝났고 이걸 어떻게 잘 다듬어서 새 시즌을 준비할 수 있는 팀을 조직을 하느냐 이게 문제가 남았는데 기아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어요. 기아가 야수진에서 박찬호, 최용호를 내줬는데 이제 캠프 떠나기 직전 막판에 불펜 투수 3명을 잡았어요. 빠진 전력이 있고 들어온 전력이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맞습니다. 근데 기아가 지난해 불펜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부상 선수들도 있었고. 특히 후반기 첫 주중 3연전 LG전이었는데 맞아요. 기아가 다 잡은 경기를 역전패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아와 LG의 희비 쌍곡선이 그 시점에서 시작이 됐죠. 불펜 자책이 전체 9위였습니다. 맞습니다. 12 키움 빼고는 불펜 싸움에서 모두 밀렸다 이렇게 보는데 그 기아가 이번에 그 FA 선수 3명을 잡으면서 42억을 썼어요. 총액. 물론 연수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좀 가성비 있는 결과를 일단 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남들이 주저주저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마지막에 움직여서 불펜 투수 3명을 채워놨다는 거. 일단 불펜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뭐 심지어 단장도 다다익선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그렇고요. 기아의 가장 큰 고민이 지난해 불펜이었다는 게 사실 드러나 있으니까 그렇죠. 겨우 내내 트레이드들을 통해서 사실은 불펜 보강을 굉장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영입에서 여러 가지 이제 카드도 맞춰봤는 모양인데 이게 쉽지가 않죠. 트레이드로 불펜 카드를 영입하면 승리조에 가까운 선수를 잡아오기 위해서는 그만큼 출혈도 감수해야 되잖아요. 크게 내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잘 안 되던 차에 지난 19일이죠. 기아 구단 사장, 단장 그리고 코칭 스태프가 참가한 세미나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눴고 그날을 기점으로 급발진을 하면서 뭐 소속팀의 FA 조상훈 물론 김범수, 홍건희까지 그냥 한 번에 그냥 싹쓸이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일단 진작 움직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아 팬들은 굉장히 조마조마했고 좀 노심초사했잖아요. 이제 빠져나간 전력은 있는데 들어온 전력이 없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일단 불펜의 양을 늘리는 데 집중을 한 건 맞는 것 같고요. 확실히 그 이번 스프토브 리그를 지나면서 이제 조상우, 홍건희, 김범수가 다 계약 안 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아시아 쿼터 제도가 도입이 됐잖아요. 사실상 외국인 투수가 한 명 늘어난 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펜 투수들에 대한 구단들의 특히 FA 시장에 나온 불펜 투수들에 대한 구단의 시선이 달라진 건 확실히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약 내용을 보면 이제 기아가 이들 선수들에 대한 이제 기대 어느 정도 이제 보여준 것들이 있는 선수들이니까 기대도 있지만 리스크도 좀 계산한 것 같다. 뭐 계약 연수 이런 거 보면 그런 판단이 들어요. 맞습니다. 선수별로 계약 내용을 보면은 기아가 뭐 나름의 안전장치를 다 걸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예전에 그 김은진 부장 나와서 얘기했을 때 기아가 FA를 대하는 태도가 절대 오버페이는 없다. 뭐 이런 기조를 갖고 움직였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그 기조를 지키면서 뭐 FA 시장 거의 엔딩 국면에서 불펜 셋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조상우 선수는 사실 지난해 28 홀드를 했어요. 지금
굉장히 그래도 역할을 했다고 보이지만 네, 네. 몇 년 전 조상우 선수의 그 리그에서 보였던 위압감을 생각하면 굉장히 다르죠. 근데 28홀드의 양은 충분한데 예. 거기 이제 아슬아슬한 경기가 진들을 많았습니다. 보면 예. 네, 네. 압도적인 구위로 뭔가 인닝을 틀어막는 스타일이었는데 맞아요. 네, 네. 굉장히 좀 구위가 예전만큼 올라오지 않아서 힘든 경기가 많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선수는 4년 계약을 원했던 것으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네, 예, 2년 계약을 하면서 뭔가 조상우 선수한테 분발할 수 있는 뭔가 동기부여를 줬다. 그리고 배경을 만들어줬다 같고요. 실제 사인하는 시점에서 조상우 선수가 일본에서 개인 훈련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 단장 등등 만났나 봐요. 네. 근데 그 비주얼 모습이 굉장히 달라져 있었대요. 예. 살도 많이 빠지고 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와신상담 열심히 했구나 그런 티가 확 나는 뭔가 그 느낌을 받았던 거죠. 기대감이. 리모델링. 예, 그러니까 조상우 선수 스스로 계약 과정에서 본인의 그 대한 리그의 평가 이런 거를 아마 냉정하게 판단하는 또 계기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2년 계약인데 뭔가 2년을 지나면서 아마 성적이 나면은 조금 더 리그 전체에서 지금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예, 내용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들 요즘에는 많이들 계산하려고 예, 하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안정감을 추구한다기보다는 더 열심히 해서 더 큰 대우를 받겠다는 예. 욕심도 생길 테니까. 맞습니다. 그런 선수 중에 하나가 이제 홍건희 선수잖아요. 예, 홍건희 선수도 두산에서 뛰면서 사실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네. 이 선수는 조금 부상 리스크가 간간히 있었어요. 잔부상. 맞아요. 근데 홍건희 선수가 계약 과정에서 본인의 건강함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나 봐요. 그리고 기아를 선택한 거는 네. 그 고향 구단 그리고 본인이 사실은 기아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한번 그렇죠. 기아에 돌아가서 본인의 기량을 다시 한번 만개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1년 계약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1년 계약, 1년에 총액 7억인데 리스크를 이 대목에서 줄였다고 봅니다. 홍건희 선수가 이제 두산하고 2+2였는데 플러스 1을 포기하고 예. 나와서 이제 1년 계약을 한 거잖아요. 예, 그 맞습니다. 양을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예. 1년 뒤에 뭔가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예. 만듦으로써 예, 키아도 1년을 보고 다시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렇죠. 뭔가 좀 그 기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김범수 선수가 가장 화제였는데 맞아요. 삼성 가냐 뭐 이런 예, 얘기 있었는데. 근데, 이 선수 관련 얘기를 사실은 심작 단장하고 좀 나누다 보니까 네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아가 그 지난 시즌에 자완 불펜 때문에 지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예, 네. 곽도기 선수가 초반에 부상으로 빠지고 팔꿈치 수술대 올랐죠. 네. 인대 접합 수술했고 최지민 선수도 사실은 기대만큼 이렇게 꾸준함을 보이지 못했어요. 빠른 공을 갖고 있는데 예. 제구가 급격하게 흔들리면서. 예, 그래서 올 시즌 전체를 볼 때 네. 자완 불펜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선택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곽도기 선수가 토미존 서저를 지난해 4월에 했어요. 맞아 일찍 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번 캠프에도 정상 합류를 합니다. 그러나 인대 접합 수술 그 특성상 페이스를 올리다가 또 투구수를 올리다가 조금 다시 통증이 오거나 무거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조금 늦췄다 다시 하고 이런 과정을 겪기도 하는데 혹시나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그 1군 합류 시점이 조금 늦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구단의 판단은 김범수 선수를 개막부터 그 카드를 갖고 지고 가면은 정반기부터 안정적인 자완 불펜 라인업을 세팅해놓고 경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한 거죠. 그리고 여름 시즌 이후에 곽도기 선수가 100% 컨디션을 보인다면은 네네. 그만큼 이제 체력전에서 뭔가 강점을 보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저한 불펜은 지금 리그의 좌타자들이 늘어나는 예. 상황 속에서 저한 불펜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맞고요. 예. 이 선수들을 어떻게 로스터 관리를 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이제 기아의 남은 예. 숙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과정에서 사실 불펜 보강을 맨날 부르짖던 팀 중에 하나가 삼성이잖아요. 예. 또 불펜 이랬었는데 예. 정작 삼성은 이번에 좀 안 움직였어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김범수 선수 놓고도 네. 그 LG에서 선수생활 같이 했던 그 하나 손육단장 네. 김범수 선수의 원소속 구단이죠. 그리고 그렇죠. 삼성 이종렬 단장의 그 심리전 뭔가 좀 눈빛 교환 등이 사실 있었다고 전 들었는데 네네. 여기에 사실은 기아가 끼어들어서 완전히 결과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종렬 삼성 단장하고는 사실은 네. 기아가 공식 발표를 하기 전에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런 소문이 들리길래 네네. 이 소문 어떻게 믿고 저희가 처리해도 되냐 이런 식의 질문이었는데
이종열 단장은 FA 영입이 끝났다고 그냥 못을 박더라고요. 그런데 내부에서 김범수 선수를 놓고 이런저런 계산을 했나 봐요. 사실은 영입을 하지 않은 그 선수를 놓고 평가를 한다는 건 조금 이제 실례니까. 그렇죠. 네. 뭐 얘기 자체는 좀 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뉘앙스를 듣고 이제 해석을 하기에는 네. 김범수 선수가 FA B등급.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보상 선수를 줘야 되고 등등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계산을 했을 때 조금 시장에 적극적으로 더 이상 나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하나 역시 사실은 기아보다는 덜 적극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주저앉지 못한 건데 네네. 하나 관계자들하고는 좀 두루두루 좀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김범수 선수가 지난해 참 잘했어요. 맞아요. 48이닝 던지고 네. 평균 자책이 2.25였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김범수 선수가 오랜 세월 자완 파이어볼로 유망주로 시간을 보냈잖아요. 팬들의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2015년 데뷔 이후에 네. 조금 잘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그리고 사실은 풀타임으로 이렇게 성적을 낸 거는 안정감 있는 결과를 낸 거는 뭐 지난해가 사실은 가장 좋았고 네네. 그런 거 감안하면 하나는 조금 더 강한 안전장치를 걸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을 보장하고 거기에 뭐 플러스 뭐 연수를 넣는 2+2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뭐 평가에서 아마 기아와 하나의 네네. 결과가 달라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김범수 선수가 지난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세부 스탯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지난해에도 9이닝당 볼넷이 4.13개로 여전히 좀 볼넷이 좀 많다. 예. 이런 평가를 좀 받고 특이한 기록 중에 하나가 이제 투수들 입장에서는 피바비베로 할 수 있겠죠. 예. 인플레이 안타 하고 허용률. 예, 그렇죠. 허용률을 보면 지난 시즌에 김범수 선수의 피바비비 2할 3푼 8리. 좀 너무 낮아요. 예. 그럼 뭐 운이 좋았다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구위가 좋아서 눌렀다기보다는 근데 김범수 그런 선수 점도 있지만 그렇죠. 김범수 선수 커리어 평균이 이제 3할 1푼 1이니까 여기서 뭐 거의 8, 9푼 정도가 떨어졌다는 건 조금 독특한 시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하나 내야지는 뭐 심우준 선수가 합류한 효과를 기대하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떨어졌다. 요거는 약간 럭키했던 시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근거여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 내부적으로도 계약이 좀 늦어진 것 같고 결국은 기아가 김범수 선수를 초이스하게 된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손아섭 선수 빼고는 다 팀들이 결정이 됐어요. 내년 시즌에 대한 준비가. 그렇다 보면 이제 팀 전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99%는 이제 짜여졌고 이걸 어떻게 잘 버무리느냐가 남았는데 요 짜여진 선수단의 구성만 가지고 따졌을 때도 일단은 LG가 좀 앞서 있는 거 아니냐. 전체적인 전력 평가를 했을 맞습니다. 때 이런 그러니까 평가들이 나오죠. 예. LG를 두고 사실 해설위원들하고 저희도 마찬가지 전망을 하지만 다른 구단도 이렇게 LG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지금 대학마 중에 첫 손가락에 꼽히는 삼성. 그렇죠. 그리고 지난해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었던 한화, 뭐 서울 잠실 라이벌이죠 두산, 뭐 두산의 전력 봉에 많았으니까. 관계자들 등등해서 그 LG 얘기를 하는데 LG에 대한 평가는 정말 대동소이합니다. 예, 좋다는 건데 사실 그 신년 할애식이죠. LG의 시무식. 네. 그때 보면 영경혁 감독이 뭐 인터뷰에서 통합 2연패, LG 역사상 최초의 통합 2연패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죠. 맞습니다. 사실은. 네. 우리 전력이 지난해보다 훨씬 좋고 2023년보다 더 뭔가 그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우리가 힘이 있다 이런 뭐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게 사실은 뭐 일각에서는 자신감 과잉 아닌가. 오버 아니냐. 예, 뭐 사실은 대부분 감독들이 정말 전력 구성이 좋습니다. 우승 후보죠 그러면은 낮추려고 그러잖아요. 고개를 숙이려고 그러잖아요. 무슨 소리. 예, 그리고 조금 그 판을 낮은 쪽에서 깔아놓고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영경혁 감독은 반대로 굉장히 뭔가 LG가 압도적인 전력을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야구 팬들은 잘 아시겠지만 설레발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긴 한데. 그런데 이 얘기를 조금 뭐 저희만 들은 건 아니고 다른 구단 이제 주요 관계자들도 뭐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꺼내면은 대부분이 영경혁 감독님이 그러실 만하다. 이런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저희가 이제 말씀도 드렸지만 그건 뭐 주술적인 의미고 그만큼 LG가 지금 견고하다. 지금 최고의 LG 대항마로 꼽히는 팀이 삼성이잖아요. 삼성 이종열 단장 그리고 관계자들도 LG 얘기를 꺼내면은
올해 우리가 해볼 만은 하다. 그러나 안정감 그리고 전력의 변수 네네. 숫자 면에서 LG가 가장 견고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고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제 김현 선수가 빠져나갔지만 예. 부상에서 돌아오고 군에서 돌아오는 선수들이 예. 워낙 빵빵하잖아요. 예, 그런 그렇습니다. 점들이 있으니까 이제 밖에서는 그렇게 보고 염경엽 감독은 자신감을 드러내는데 LG 내부에서도 아유 올해는 우리가 또 한 번 하는 거야.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뭐 관계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LG 내부에 이제 주요 스태프들이 계시잖아요. 네, 프런트에서도 이제 그 뭐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면은 네. 그 쉽게 말씀드리면 조심 또 조심하자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LG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팀 WAR을 뽑아봤습니다. 네. 그 전체 구단 중에 LG가 전력 1위라는 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나왔대요. 네. 그런데 그 WA 합계라는 게 그 지난 성적을 근거로 산출해서 그 미래를 전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해갖고 보정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변수가 생기는 건데 아주 조심스럽게 작년에 기아 사례를 언급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저희가 1년 전으로 시계를 돌리면은 그 기아가 우승 1순위, 그렇죠. 0순위라는 뭐 전망도 있었잖아요. 뭐 마운드랑 타선에서 워낙에 막강했으니까. 예. 그런데 그 또한 팀 WAR을 근거로 이제 평가하는 부분도 많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시즌을 시작하고 나서 아주 주포였던 공수에서 핵이었던 김도영 선수가 맞습니다. 부상으로 낙마하기 시작한 다음에 악재가 꼬리에 꼬리를 물더니 결국에는 5강 싸움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렇죠. 후반기로 예. 좀 더 쳐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LG도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내부에서 뭔가 냉철한 뭔가 준비를 하려는 그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리고 변수가 생겼을 때 채우려는 준비도 해야 예, 되고. 그러니까 뭐 변수가 좀 예정된 변수 중에는 사실 KT로 김현수 선수가 이제 FA 시장을 통해서 갔어요. 그렇죠. 빠졌죠. 그 자를 영경엽 감독은 일단 이재원 선수 상무에서 돌아온 빅보이 잠실의 빅보이 네. 이재원 선수를 메운다고 박아놓고 키우겠다고 했는데요. 이재원 선수가 지난해 그 고척돔에서 열린 그 체코와 평가전 네네. 대표팀 선수로 출전해서 모습 등등해서 제가 대화도 해보니까 본인 스스로 성장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을 갖더라고요. 뭔가 나름의 타격에 대한 나름대로 길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게 또 1군 시즌 들어가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그거는 사실 예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현 선수가 뭐 이제 뭐 김현 선수 자리를 메웠을 때 LG가 얼마나 세금을 내야 될지 그 시간을 투자해야 될지 바로 4월부터 잘해주면 좋겠지만 네. 그런 부분도 이제 크게 보면 변수 중에 하나고 뭐가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죠. 예. 사실 뭐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이제 송찬희 선수도 있고 예. 윤정민 선수도 있고 예.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일단 이재원을 박아놓고 쓴다. 예. 요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4월 초반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예.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재원 선수의 포텐을 그만큼 아주 뭐 크게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네. 말씀드리는 거는 뭐 지금 뭐 우승팀 위주로 우승 후보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조용한 구단도 좀 있었어요. 스토브 리그 내내 시즌 중에는 좀 뜨거운 관심을 받다가 예상외로 잠잠했는데 특히 롯데가 궁금해요. 사실 롯데가 전화 통화해 보시는 것 같은데. 돈 좀 쓰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들이 전망들 나오고 했는데 결국은 스토브리그에서 이제 FA 영입은 없었어요. 예. 조용한 가운데 내실을 다지는데 좀 집중을 했는데 박주영 단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준비 잘 되고 있다는 답을 들었고 일단 롯데의 컨셉은 박준혁 단장의 말을 종합해 보면 지금 그 성장해야 될 선수 젊은 선수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이제. 예. 그리고 그 선수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좀 뚜껑을 열어놓는 게 필요하다. 요거는 사실은 선수 성장에 있어서 다른 단장들도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특정 포지션에 누군가를 영입함으로써 그 천장을 닫아놓고 그 선수들의 성장을 더디게 만드느니 다 열어놓고 그 선수들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열심히 경쟁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특히 이제 롯데가 특정 포지션이 부족했을 때 그거를 다른 요인으로 채우면 예. 그 포지션의 성장이 잘 안 되고 그 유능한 선수들이 예. 막히는 것들을 사실 꽤 오랫동안 경험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점까지 고려하면 최근 몇 년간 영입을 계속 안 하면서 만들어낸 그 어떤 실링들을 이번에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롯데의 움직임들을 보면 특정 포지션에 어떤 선수다라고 규정해놓고 움직이는 포지션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박주영 단장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이제 아시아 쿼터 제도가 도입이 됐고 롯데는 쿄야마 선수를 뽑았거든요. 일본 출신의 이제 쿄야마 선수도 경쟁해야 된다. 선발 슬롯이 완전히 열려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쿄야마 선수를 뽑을 때 선발이 가능한 선수라는 점을 고려해서 뽑기는 했지만 국내 선수들 뭐 외국인 투수 2명은 그대로 둔다 치더라도 이제 선발 세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할 때 쿄야마도 경쟁에서 이겨야 선발에 들어가는 거지. 무조건 쿄야마 박아놓고 국내 선발 자리는 2자리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는다는 게 전체적인 팀의 컨셉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그 팀 전력 핵심을 차지하는 외인 투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외인 투수들도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뽑았지만 이 선수들도 리그 적응에 굉장히 집중을 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시즌 후반에 이제 벨라스케스 선수를 영입을 했다가 다들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벨라스케스가 저 정도 선수는 아닌데 굉장히 고생을 했던 측면들을 고려하면 외국인 투수들도 국내 리그 적응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일 것 같아요. 이런 과정들이 좀 쌓여서 스프링 캠프를 준비하고 시즌을 준비하는 컨셉이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게 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롯데 시즌 준비는 아직 좀 추상적이네요. 그런데 벨라스케즈 사실 너무 아팠죠. 그렇죠. 롯데가 5강은 무조건 갈 줄 알았는데 3등 이상, 2등 이상을 노리던 상황이었잖아요. 아마 외부로 뭔가 좀 전할 수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겠지만 벨라스케즈를 판단했던 것 같고 많이 내부에서 뭔가 분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올 시즌 그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좀 긍정적인 요인을 만들려고 뭔가 연결을 시켰을 테고요. 좋습니다. 김원중 선수는 괜찮답니까? 김원중 선수 엊그제 무슨 교통사고 소식이 전해졌어요. 맞습니다. 이제 캠프 앞두고 교통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캠프 명단에서 빠진 사실이 알려진 거죠. 그런데 김원중 선수가 이제 큰 부상은 아니고 이제 미세골절 수준, 이제 막 찍어서 살펴봤을 때 조금 금이가 있는 요 정도라서 실제로 박준혁 단장은 이제 김원중 선수가 캠프에서도 생활할 수 있는 일상생활은 당연히 가능한 거니까 캠프에 합류해서 몸을 천천히 만들어가는 과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캠프에 가면 김원중 선수가 또 약간 고참이기도 하고 솔선수범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른 선수들 훈련할 때 오버하다가 이게 좀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김원중 선수를 그냥 가서 들뜨게 만드느니 한국에 남아서 천천히 몸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고를 좀 먹으면서 뭐 좋은 거 많이 이제 섭취하면서 빨리 하겠죠 젊으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롯데 스탯을 좀 살펴봤어요. 롯데가 이제 경쟁 체제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많은 성장을 보일 것인가 따져보면 일단 어느 팀이든 가장 중요한 게 불펜이잖아요. 그 롯데에 굉장히 빠른 공도 가진 투수들이 많아요. 윤성민 선수의 성장도 기대하게 되고 홍민기, 이민석 이런 선수들 굉장히 빠른 공을 던지잖아요. 150km 이상의. 그 롯데 국내 투수들이 보여주는 특히 롯데 불펜진 투구들을 분석을 해보면 전체 투구 대비 헛스윙률, 헛스윙을 많이 이끌어내는 게 아무래도 좋은 투수의 구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롯데 불펜진의 전체 투구 대비 헛스윙 비율이 24.6%로 전체 1위예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어떤 팀 운영과 어떤 불펜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투타의 밸런스 이게 잘 맞아 떨어지면 김태형 감독이 이 불펜을 운영하는 노하우 혹은 불펜을 쥐어짜는 노하우를 굉장히 탁월한 감독이니까 요것들이 잘 버무러지면 올해도 롯데가 해볼 만한 시즌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용윤 기자는 롯데 뭐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언급한 구단들 제외하고 조금 주목할 구단 뭐 다크호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팀이 좀 떠오르나요? 좀 취재를 해보셨을 텐데. 제가 어제 약간 원로급 프런트 출신의 원로급 야구계 인사와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맘쯤 되면 이제 어디가 잘할 것 같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단 고위급을 지낸 분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다들 뭐 이제 LG 삼성은 이제 기본으로 깔고 두 팀은 당연히 뭐 전력상으로 잘할 것 같다 얘기를 하는데 NC를 3강 정도로 꼽는 언급들이 있더라고요. NC 3강. NC가 생각보다 세 보인다. 일단 외국인 투수 구성이 잘 돼 있고 커티스 테일러가 기대감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에 어떤 내야진의 어떤 그 김주원, 박민우라는 어떤 신구 조화, 그리고 박건우가 있는 타선에 데이비슨이 홈런은 어쨌건 쳐주는 타선이잖아요. 여기 어떤 신구 조화의 밸런스가 좋고 포수 좋고.
김영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김영준 선수가 뭐 차세대 지금 에이스죠, 포수 중에. 어제 나온 얘기로는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을 따지면 캐쳐로서는 김영준이 리그 톱 아니냐?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올 정도로. 게다가 NC의 이제 국내 젊은 투수들이 공빠른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이제 임지민 선수가 지난해 152.9 기록했고 신영우 선수가 151.3 그리고 윤태호 선수가 149.4. 요 정도로 공을 던지고 있으니까 물론 이 선수들의 어떤 경기 운영 능력이나 제구가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지만 이런 젊은 불펜진이 있고 거기 뭐 유진욱 이런 선수들이 있고 선발진에서 외국인 투수 2명이 아시아컵 한 명이 있는데 구창모 선수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치르는 경쟁이 있어서 신민혁 선수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대요. 네,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다. 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시너지가 될 수 있겠다. 이호준 감독이 너무 욕심만 부리지 않고 들뜨지만 않으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어제 이제 고위급 인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수는 이호준 감독입니까? 아니면 이제 그런 자리였으니까 이제 농담삼아 2년차 이호준 감독이 너무 들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어쨌건 다크호스가 NC 될 가능성 그리고 지난해 3등 팀인 SSG였잖아요. SSG가 워낙에 먼저 외인 교체 이슈도 있기는 했는데 지난해는 타격이 리그 9위였잖아요. 예, 그렇죠. 공격 W 키움 바로 이어서 불펜의 힘으로 버텼는데 불펜이 잘 굴러가고 여기에 그 두산에 영입한 김재환 선수가 어떤 문학구장과의 시너지가 발휘된다면 SSG도 변수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안성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내년 시즌 다크호스라든가 뭐 이런. 저는 몇몇 구단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은 그 두산을 언급하는 분이 많으셨어요. 이게 두산은 사실은 야수 쪽에서는 변수가 좀 있어요. 박찬호 선수가 유격수로 좀 입단해서 자리를 잡았지만 이제 3루수로 이제 안재수 선수가 뛸 예정이고 2루수로는 뭐 오명진 그리고 박준순 선수가 이제 경쟁 구도. 1루수 뭐 양석환 선수가 있지만 1루수도 경쟁 구도. 그리고 김재환 선수가 뭐 지명타자 자익수 모두 나왔지만 주전 자익수가 사실은 딱 뭐 맞아요. 그냥 붙박이 없죠. 이 자리 좀 변수는 있는데 그 다른 팀 관계자들이 두산을 볼 때 먼저 얘기하는 부문은 투수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운드 쪽에 플러스 요인이 많을 것 같다.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캠프에서 제가 그 어떤 준비를 하는지 두산 쪽에 좀 취재를 해봤더니 선발을 8명을 준비하는데 물론 선발 8명을 다 쓰진 않겠지만 그렇죠.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지난해 실패를 배경으로 교훈 삼아서 어떻게 보면 새 시즌 준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지난해는 시즌 초반에 곽빈 선수가 그냥 로테이션에서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힘들어졌죠. 두산이. 그런데 올해는 뭐 새 외국인 투수 크리스 플렉센 새 외국인 투수지만 익숙한 얼굴입니다. 그리고 잭로그 여기에 곽빈, 최승용 여기에 뭐 최민석 그리고 최원준 선수 베테랑이죠. 그리고 양재훈 선수 이 선수도 떠오르는 이제 카드고 여기에 그 FA로 잔류한 이영하 선수도 선발로 일단 경쟁을 한답니다. 굉장히 그 풀을 만들어 놓고 시즌을 맞을 예정이라고 해요. 워낙에 불펜에도 좋은 투수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들 선수가 뭐 다 선발로 뛰진 않겠지만 아마 6명 정도를 추려놓고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들 선수 중에 이제 몇몇은 롱맨으로 빠져서 나올 수도 있고 그만큼 불펜 전력도 단단해질 수 있는 거죠. 옆집 LG부터 다른 구단 대부분이 두산 마운드 쪽에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들은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김원영 감독이 두산 감독으로 갔잖아요. 어제 뭐 재밌는 분들 많이 만났나 봐요. 근데 김원영 감독이 약간 이제 상남자 스타일이고 그립감이 강한 약간 이제 파이팅 넘치는 스타일이잖아요.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해 하시는데 강한 남자죠. 근데 에피소드를 하나 들었어요. 김원영 감독이 굉장히 터프하고 거칠기만 한 게 아니고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게 두산의 굉장히 큰 시너지가 될 수 있겠다는 얘기를 누군가가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그 야구계에 좀 슬픈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김민재 코치가 이제 암이 급격하게 이제 발병을 하면서 돌아가셨는데 그 상가를 갔다 오신 분이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김원영 감독이 옛날부터 이제 김재 코치랑 오랫동안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SSG도 같이 있죠. 그때도 같이 있었고 옛날 롯데 갔을 때도 같이 있었고 뭐 SK 시절에도 같이 있었고 그랬는데 김원영 감독이 그 김민재 코치의 상가를 거의 다 챙겼대요. 그거 다 챙기고 뭐 이렇게 다
다독이고 뭐 가족들 챙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김원영 감독이 전체적인 어떤 리더로서의 풍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갖춘 것 같다라고 이제 원로급 인사가 그 장면을 보고 자기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면 두산이 벤치에서 발휘되는 시너지도 기대해볼 만하겠다. 게다가 아까 그 이제 롯데랑 NC 투수들 구속을 따져보다 보니까 지난해 팀 구속 순위 따져보면 하나 롯데 두산이었어요. 두산에도 굉장히 빠른 공 가진 투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두산 올 시즌 변수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준우승 팀 하나 생각보다는 다른 식의 무브를 보였어요. 페라자와 강백호를 영입하는 등 그리고 어제 발표된 노시환 선수의 연봉 10억 원을 제가 어제 그 연봉 계약 그 발표된 즈음에 손혁도 원장한테 전화를 드려봤는데 캠프지로 이동 중이라 조금 늦게 좀 연결이 돼서 입장은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식적인 답변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연 계약을 사실 시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장차는 뭔가 시각차는 많이 좁혔는데 일단 캠프 출발선이기 때문에 연봉 계약부터 해야 진짜 정상적인 시즌 준비가 매끄럽게 될 수 있잖아요. 연봉 계약부터 했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근데 10억으로 연봉을 대폭 올렸어요. 일단 다른 팀에서 건들지 마.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이거. 그 캠프를 일단 정상적으로 출발시키면서 혹시나 계약이 불발될 경우에 사실은 FA 시장에 나왔을 경우에 등등 이제 뭐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보상 선수뿐만 아니라 보상 액수 규모가 커지면은 건들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이거는 뭐 아주 상식적인 시각에서 그 하나가 움직였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노시환 선수도 있지만 이제 공격력은 많이 강화가 됐는데 이제 마운드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뭐 강백호 선수 가세했고요. 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폰세 와이스 빠진 얘기를 사실은 모두가 해요. 이거는 하나만의 이슈가 아니고 리그 전체 이슈예요. 그럼요. 폰세 와이스가 지난 시즌 전체의 구도를 만들어 놓은 그 뭐 지분이 굉장히 넓잖아요. 폰세 와이스가 지난 시즌 리그 전체 투고 타자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다가 불펜 승리조로 8회를 맡았던 한승혁 선수도 강백호 선수 보상 선수로 KT로 이적을 했죠. 맞습니다. 이 이탈 공백 투수 쪽에서 마이너스 요인을 어떻게 메우고 조금 플러스 쪽으로 승화시키기가 이게 좀 변수인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시아 쿼터 중에 최고로 잘 뽑았던 그 따고 지금 막 소문이 나 있죠. 자완 왕앤청 발음 한번 해주시죠. 왕앤청. 왕앤청. 아니, 소리야. 이 선수 사자 발음. 이 선수가 하나가 이 선수를 어떻게 쓸지 이게 사실은 내부에서는 뭐 일단 선발로 쓰지 않을까 싶은데 외부에서 관심이 크더라고요. 다른 구단들이.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선수가 이제 선발로 쓸 경우에는 또 불펜으로 기존 선발 카드 중에 누가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은 뭐 말씀하셨지만 기존 국내 선발진은 외국인 투수 둘에 유현진, 문동주, 엄상백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왕앤천 선수의 가세했을 경우 어떨까? 그 정우주 선수가 일단은 불펜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지금 점치고 있지만 정우주 선수도 사실은 지난해 뭐 정규 시즌 마지막에 선발로서 굉장히 가능성을 보였어요. 임팩트가 있었죠. 등등해서 뭐 여러 가지 좀 옵션을 놓고 보지 않을까. 그리고 시즌 중에 뭐 변화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등등해서 굉장히 관심이 큰데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는 저기 출발선은 왕앤청이다. 부러워하더라고요. 좋은 선수 잡아왔다고요. 또 하나는 외부로는 크게 보이지 않지만 지난해 하나가 마운드 쪽에서 굉장히 견고하고 좋은 스탯을 낸 것은 그 배터리 쪽도 포스트 역할도 컸는데 하나가 특이하게 그 최재훈하고 좀 올해 지난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플레이온 코치로 좀 시즌 맞는 이재훈 선수 그 두 베테랑이 사실은 선발 5명 셋 둘에서 나눠가지고 전담포수제를 좀 진행을 했잖아요. 그랬죠. 올해는 최재훈 선수와 짝을 맞출 그 세컨 포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근데 후보군을 제가 좀 들어봤더니 그 허인서 선수 뭐 잘 알죠, 하나 팬들이 뭐 1군 무대에 여러 번 섰었고 여기에 지난해 퓨처스 북부리그 타격왕 장규현 선수 방망이의 소질이 꽤 있답니다. 이 선수가 경쟁 구도로 아마 캠프를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둘 중에 한 명이 최지훈 선수와 짝을 이뤄서
뭔가 좀 뭐 보조 포수로 들어갈 것 같은데 네네. 역시 문제는 지난해처럼 전담 포수제는 가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예, 주전 포수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세컨 포수가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 막 김정민 배터리 코치와 김경문 감독이 유심히 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하나 입장에서는 이제 외국인 투수가 물론 폰세 와이스만큼은 아니더라도 예.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성적을 보여준다면 진짜 해볼 만한 시즌이 되는 건데 그건 어차피 변수니까 지켜봐야 되는 거고 국내 선발을 만들 때 왕앤청이 한 자리 들어온다면 문동주, 류현진 정도가 가장 유력하겠죠. 예, 이 두 선수가 선발진에 들어가는데 저희 지난번에 그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삼성 타선 얘기하면서 최형우가 6번에 들어간 타선은 진짜 센 거다. 예. 마찬가지 의미에서 유현진이 5선발 들어가는 막 로테이션은 진짜 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현진이 몇 선발이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뭐 여러 가지 젊은 투수들이 이제 하나는 많기 때문에 뭐 각도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제 문동주 선수가 선발로 들어가는 거고 지난 그 포스트 시즌 막판에는 포스트 시즌에는 이제 마무리로 쓰기도 했지만 거기에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러면 나머지 선발 후보군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변수들이 많아서 캠프에서 정말 세밀한 일단 조정 작업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7, 8회를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김범수 선수도 이탈을 했으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대표팀도 지금 우리 한국 야구 이슈로 떠올라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대표팀 선수단이 귀국을 했고 뭐 유지영 감독은 200% 만족한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굉장히 WBC를 진심으로 준비하는 걸 확인해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1차 캠프에서는 불펜 피칭까지는 하는 투수는 많지 않지 않을까 저희가 점쳤는데 상당수가 훈련 속도를 올리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2월 15일 오키나와에서 2차 캠프를 열 텐데 또 반대로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수에서 핵심 카드, 좀 팀의 리더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김하성 선수 손가락을 갑자기 지금 빙판길에서 다쳐가지고 넘어져서 전방 WBC 불참은 당연하고 전방기 자체가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한 5개월 정도의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는 평가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 선수들의 부상은 팀 전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비싼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까운 소식. 물론 국내 팬들에게도 안타깝고 애틀란타 팬들도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이 과정에서 메이저리그 팀들이 어떤 그 고액 연봉 선수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요거와 관련한 에피소드를 하나 들었어요. 이정우 선수가 1억 달러 넘는 큰 계약을 했잖아요. 그 샌프란시스코가 이정우 선수를 되게 애지중지 관리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잠깐 와서 일종의 야구 캠프 같은 것도 열기도 했고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이정우 선수 상태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메이저리그 소식을 좀 잘 아는 야구 관계자로부터 들었는데 이정우 선수 몸 체크를 위해서 샌프란시스코가 직접 메인 트레이너를 보냈답니다. 한국에. 조용히 들어와서 이정우 선수의 몸 상태 체크하고 훈련 스케줄 같은 거 확인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도 하고 이렇게 따로 한국에서 훈련하고 있는 이정우 선수를 만나러 태평양을 건너와서 보낼 정도로 출장을 보낼 정도로 이렇게 세밀하게 관리를 한다는 것 이게 이제 메이저리그 스타일이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성문 선수도 이제 옆구리 다쳐가고 꽤 길게는 한 10주 12주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어쨌든 내야 쪽에서 뭐 NC 김주원 선수나 젊은 층이 있잖아요. 굉장히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전화위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죠. 김한 선수가 빨리 잘 재활해서 애틀란타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또 겨울에 다시 계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프닝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손아섭 선수가 지금 유일하게 지금 맞습니다. 계약을 좀 못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후배 기자가 며칠 전에 막 전화를 하고 문자를 좀 나눠봤는데 그냥 뭐 짧고 굵은 한마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왔대요. 다른 구단 그 관계자들하고도 운영팀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은 손아섭 선수가 얘기 나오면은 그래도 어떤 팀이든 영입할 만한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캠프 시작하고도 사실은 뭔가 특정 자리에 손아섭 선수가 필요하겠다 떠오르는 구단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느 구단으로 갈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손아섭 선수의 성실한 준비는 의심할 필요 없는 거고요. 맞습니다. 늦어지면 뭐 시즌 시작하고 나서라도 언제든지 바로 집어넣으면 그냥 칠 수 있는 선수니까. 어느 팀이든
아마 그 개막 때 시즌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예. 자, 드디어 야구가 시작했고 최강울 팬도 야구에 재미있고 깊이 있는 소식 잘 버무려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